여러분 요즘 따라 영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긴 영상 보거나 장편 읽기는 힘들어서 짧은 영상, 짧은 책만 찾아보고 있진 않나요? 30분, 1시간을 한 가지 일에 통으로 집중하지도 못하고 휴대폰 자꾸 열어보고 5분만 휴대폰 봐야지 했다가 30분을 낭비하고 그러지 않나요? 도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분명히 예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이나 취업 준비할 때는 분명히 오랜 시간 집중을 잘하던 사람들마저도 요즘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어서 책도 읽어보고 스크린 타임 제한도 걸어보고 갖가지 방법으로 집중력을 높여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또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이건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예요. 어쩌다가 온 국민,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책을 소개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정말 현대인 모두가 알아야 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집중력 문제를 겪는 이유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하나를 진득하게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보통 나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자책이거나 휴대폰 제한 시간을 걸거나 집중 타이머를 쓰는 등 개인적인 습관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해결책을 담은 생산성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죠. 그런데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조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적 문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집중력을 앗아가고 산만함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가령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죠? 애플, 삼성처럼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이거나 그 안에 들어가는 SNS,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죠. 이런 비즈니스의 특징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 놔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여러분의 주의력을 빼앗아 더 많은 시간, 더 자주 휴대폰을 쳐다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알람을 울리고 알고리즘을 설계해 맞춤 콘텐츠를 추천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주의력을 붙잡으려는 경쟁이 강력해질수록 그 안에 담긴 콘텐츠들이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분해지길 원하는지 화를 내길 원하는지의 문제에서 알고리즘은 중립적이다. 그 문제는 알고리즘에 관심 받기다. 알고리즘이 신경 쓰는 것은 단 하나, 즉 우리가 계속 스크롤을 내릴 것인지다. 우리는 길가에서 꽃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보다 자동차 사고를 훨씬 오래 구경할 것이다. 사고로 훼손된 신체보다 꽃이 훨씬 더 큰 기쁨을 주는데도 말이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은 걸 보나 나쁜 걸 보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화면을 오래 쳐다보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자극적인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집중력을 빼앗기고 행복감도 떨어진다는 거죠. 자극적인 콘텐츠에 손이 가는 건 본능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 지구가 망할 것 같은 위기를 조성하는 썸네일이나 드디어 해냈다, 대한민국 세계 1위가 되다, 이런 국뽕 가득한 썸네일에 손이 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정치 뉴스 댓글란만 봐보세요. 모두가 화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의 콘텐츠를 맨날 보는데 기분이 좋은 게 이상하죠.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런 폐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왜냐?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뭘 보든 오래만 봐주면 광고 수익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게 돈이 되는 구조 자체가 집중력 상실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기에 전 사회적으로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저항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알겠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거 알겠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건 당장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줘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집중력 되찾는 스킬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자기입니다. 집중력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잠 이야기야 싶으시죠? 그런데 잠만 잘 자도 집중력이 엄청 향상됩니다. 거기에 의지력도 향상돼서 휴대폰 안 볼 거야, 집중해야지 했을 때 행동력도 좋아집니다. 잠 설치고 나면 그 다음날에 어떤 일에 집중하기 얼마나 힘든지만 생각해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점점 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잤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녁만큼 놀기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낮에는 일해야 하니까 못 놀고 술 약속, 드라마 시청, SNS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전부 저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의 수면을 빼앗아가고 있는 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야지 하고 누웠다가 5분만 인스타 해야지 라고 연 휴대폰 1시간, 2시간 쳐다보고 있던 적 있지 않으세요? 이런 게 반복되니 당연히 잠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뇌는 우리가 잠을 왜 안 자는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유튜브 보고 있는 건지 몰라요. 이유 상관없이 그냥 잠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뇌는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합니다. 인류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잠을 자지 않을 이유는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짐승이나 이웃 부족의 습격을 막기 위해 보초를 서거나 도망가야 할 때뿐이었죠. 이렇게 뇌가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비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즉,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항상 신경 쓰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언제 어디서 위기가 찾아올지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저하되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건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커피 없으면 일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머리가 멍하다가도 커피 마시면 정신이 맑아져서 일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한 잔이면 됐는데 이제는 하루 몇 번이든 일을 할 때 손에 커피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하는 역할은 우리 뇌를 맑아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해질 때 우리 뇌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화학 물질이 쌓입니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이 얼마나 쌓였는지 파악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로를 덜어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피로한지 보여주는 저울의 눈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면 피로는 2배로 쌓이고 잠도 안 옵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커피 마시고 잠이 안 오니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니 더더욱 잠이 안 오고 그러니 다음날 더 피곤해서 또 카페인을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고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빛입니다. 잠들기 전에 빛에 노출되는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저녁 먹은 이후에는 간접등 정도만 켜놓고 집 불을 다 꺼놓는 건데, 이게 힘들다면 정말 심플하게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만 보지 마세요. 이거 딱 하나만 지켜도 훨씬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사람들은 잘 때 포근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질의 수면을 위해선 거의 추울 만큼 서늘한 게 좋다고 합니다. 몇 도가 잠에 제일 좋냐에 대해선 의견이 좀 갈리는데 16에서 18도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21도에서 24도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대사량이나 수면 환경이 다르니 이거는 테스트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온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보다 조금 시원하게 자야 한다는 겁니다. 잠을 빼앗기면 우리 몸은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비상경보가 울리는 상태에서 일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수면을 취하세요. 우리 몸이 안전하고 편안하다 느낄 때 집중력도 올라가는 법입니다. 둘째, 속도 늦추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빠릅니다. 1분 1초마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만 접속하면 정보가 쏟아진다고 해서 이게 정말 공짜로 얻는 정보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정보를 봐도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 주의 집중력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정보가 너무 빨리 쏟아지면 그 모든 정보를 정성껏 에너지를 쏟아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니 아주 적은 에너지만 써서 정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깊이 있게 파고들기보단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집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깊이는 사색을 요구해요. 모든 것을 다 따라잡아야 하고 늘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면 깊이를 가질 시간이 없어져요. 관계에서의 깊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죠. 거기에 전념해야 해요. 주의력도 필요하고요. 깊이를 요구하는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점점 더 표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정보가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깊이가 없어집니다. 즉, 뭔가 진득하게 집중하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까요? 속도를 늦춰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우리 능력에 부담이 되고 결국 능력이 저하된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 알맞은 속도로 이동하는 연습을 하면 집중력이 훈련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정보의 속도, 생각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멀티태스킹 안 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그걸 생산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콘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멀티태스킹, 아니 멀티태스킹이라고 거창하게 부를 필요도 없이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곳에 주의를 옮기는 것만 해도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냐? 우리 뇌는 구조상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지 못해요.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엄청 빠르게 이 일에서 저 일로 주의를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전환 비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실제로 생각하는데 긴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작업 전환에 시간을 쓴다면 뇌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스크린 타임 기능이 하루 핸드폰 사용 시간이 4시간이라고 알려준다면 사실 우리는 집중력을 상실함으로써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 결과 단순히 이메일과 전화를 받는 행위 같은 기술적 방해가 직원들의 IQ를 평균 10점 떨어뜨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차이인지 알려드리겠다. 단기적 차원에서 IQ 10점 하락은 대마초를 피웠을 때 IQ에 가해지는 타격의 2배다. 즉, 업무 수행의 측면에서 볼 때 문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자주 확인하느니 책상에서 마약을 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단순히 일하다가 매일 스마트폰 한 번 들여다보는 것보다 차라리 책상에 앉아 대마초를 하는 게 IQ 타격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스마트폰 보는 것도 이 정도 수준인데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은 오죽할까요? 제가 멀티태스킹 하지 말라는 말 할 때마다 댓글에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나는 잘해, 네가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맞아요. 대마초하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하면서 뇌에 타격을 주면서 해야 할 일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정리하면 생각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정보가 너무 빨리 쏟아지니 우리는 이해에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깊이가 없어집니다. 일이 너무 많으니 멀티태스킹을 하고 그 결과 깊이가 더 없어지고 성과는 더더욱 떨어집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SNS, 이메일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는 걸 일정 시간 차단하고 멀티태스킹을 삼가세요. 집중력과 깊이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집중력을 회복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아까 수면 이야기 할 때도 그게 뭔 상관이야 싶으셨을 텐데 이건 진짜 뭔 소리야 싶으시죠? 왜 그럴까요? 정말 단순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동차 엔진에 샴푸를 넣는다면 엔진이 고장났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구 전역에서는 인간의 연료로 쓰였던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물질을 매일 자기 몸에 밀어넣고 있다. 데일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 과정이며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우리 몸이 특정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몸에 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몸에 잔뜩 밀어 넣음으로써 몸에 지장을 준다면 집중력도 영향받을 것이다. 집중력은 신체 과정입니다. 우리 몸이랑 뇌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제 기능을 해야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그 영양소를 머리에도 보내 뇌가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죠. 그런데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하듯 우리 몸에도 우리 몸에 맞는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맞는 연료란 어떤 걸까요? 힌트는 할머니입니다. 데일은 우리의 조부모가 음식으로 인식했을 음식만 먹어야 하며 슈퍼마켓의 가장자리에서만 쇼핑해야 한다는 마이클 폴란의 말을 인용했다. 즉 우리는 입구에 진열된 과일과 채소, 끝에 진열된 육류와 생선만 구매해야 한다. 마이클 폴란은 슈퍼마켓의 가운데에 진열된 것들은 사실상 음식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제가 밥으로 햄버거나 시리얼 같은 거 먹는다 그러면 그게 밥이냐? 잔소리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은 고기, 생선, 나물, 채소 등등으로 가득했죠.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약 300만 년 전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시절부터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쌀과 밀 같은 곡식, 채소, 육류, 생선, 과일 등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식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가 명확합니다. 삼겹살, 돼지한테서 왔죠. 상추, 밭에서 땄죠.
그런데 가공식품은 어떤가요? 이 안에 어떤 인공 조미료가 들어갔는지 뭐를 어떻게 조합해서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팸, 통조림, 과자 같은 인공식품이 등장한 지가 인류 역사 따져보면 진짜 먼지 한 점 같은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파악할 시간도 없었고 우리 몸이 여기에 적응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가공식품이 집중력을 해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의 급상승과 급강하를 주기적으로 유발합니다. 초콜릿이나 케이크나 사탕 먹어보세요. 혈당 빡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혈당이 오를 때는 뭐 상관없는데 이게 처음 20분이 지나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슈가 크래쉬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이 슈가 크래쉬와 함께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찾아옵니다. 둘째로 가공식품에는 뇌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없습니다.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오메가3를 들 수 있겠죠.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다는데 과자, 햄, 통조림에 과연 오메가3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있다 한들 자연식품 상태로 섭취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세 번째, 가공식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뇌에 거의 마약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가공식품에는 식용색소 등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죠. 그런데 2007년에 영국 사우샘프턴 과학자들이 아이들 297명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한 집단에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료를 줬고 다른 집단은 안 들어간 음료를 줬습니다. 그 결과 첨가물이 들어간 음료를 먹은 집단 아이들이 과잉 행동을 보일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즉 인공적으로 흥분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처럼 현대인의 식습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집중력을 도둑질해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심플합니다. 할머니 밥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머니가 음식으로 인정할 만한 것들, 자연에서 유래한 고기와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식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 단번에 식습관을 바꾸려 하기보단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정도만 해도 우리의 집중력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빨리빨리 인스턴트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집중력 없는 행복과 성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잠을 회복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보지 말고 침실 온도를 낮추세요. 뇌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게 집중력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엄청난 속도로 쏟아지는 정보와 일을 모두 처리하려 하지 마세요. 정보가 쏟아지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멀티태스킹을 하지 마세요. 속도를 늦출 때 우리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세요. 할머니 밥상에 있을 만한 자연식을 먹으세요. 그게 인류 역사에 걸쳐 우리 몸에 맞고 유익하다고 증명된 식재료들입니다.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하듯 우리 몸에도 올바른 연료를 넣어야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은 성인 아이 할 것 없이 ADHD가 늘어나고 집중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현대인들이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집중력을 회복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